오늘 우리 K증시는 개장 전 미국 선물지수가 노동절 휴일에도 나름 열일한답시고 상승을 했는데도 우리는 역시 또 환율 널뛰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결국 또 하락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환율이 장중에 너무 급격하게 튀어오른 게 문제가 되는데, 정말 외국인들은 그 K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 추석이고 뭐고 걔네랑 상관도 없는데, 그럼 결국 9월 FOMC, 근데 하필 또 그날이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이제 간보기만 할 생각인 건가 하여간 답답합니다. 거기다 우리 대한민국 연기금하고 기관은 뭐 이것도 전통이라면 전통이니까 약간 명절 앞두고 항상 증시가 안 좋았다 보니까 이럴 때 좀 저가 매수라도 하면서 안전판 역할을 해주면 좋으련만 전혀 그럴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연기금은 또 지금 그 코리아 밸류업 그걸 또 기다린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추석 이후에 나오니까 또 그때까지 여기도 그냥 계속 관망만 할 건가 봐요. 근데 오늘 참 K증시에서 대기업 지주사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거는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말씀드린 그 밸류업 지수가 이르면 이달,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바로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 낮에 뜬 덕분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밸류업 기대감을 가지고 올 초부터 틈틈이 요 지주사를 떨줍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소사뉴팔,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이 전략으로다가 오늘 이제 올파를 하셨어도 저는 좋다고 보고, 또 막상 이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싹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밸류업 인버스 ETF가 나오면은 거기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에, 아니지 참 그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화이트데이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 동료 여사친이 있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다른 남자애들이 막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오히려 고를 때 다이어트 식품 아니면 이제 위고비를 사다가 배에다가 꽂아주는 거, 이게 역발상으로 좋은 전략 아닐까요? 아닌가? 이거 잘못했다가 너 지금 나 돼지라고 지금 놀리는 거냐고 뺨 싸다고 맞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남녀 사이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평범한 질문도 이게 남녀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돼버려. 대표적으로 오빠 나 살쪘지? 이거 와 진짜 공포의 질문인데 남자들한테는. 그래서 오빠 나 살쪘지? 그랬는데 아우 아니라고, 너 완전 뼈밖에 없다고, 절대 살 안 쪘다고, 그러면 이제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누가 봐도 뼈가 안 보이는데 왜 오바하냐고, 오히려 더 기분 나쁘다고 또 그러고, 반대로 그래서 오빠 나 살쪘지? 그러니까 너 살쪘어. 그러면 이제 아예 면전에다 대놓고 이제 나 실증 났다고 아주 그냥 동네방네다 소문을 내라,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엿을 먹여라 이러면서 또 우리 헤어져 이 소리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포의 질문 하나가 더 있죠, 남자들한테.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머리 기뒤로 넘기면서. 이거는 정말 상대방의 표정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뭔가 좀 얼굴에 그늘이 있는데 달라진 게 없냐고 물어보면 재빠르게 어머 우리 애기 어디 아프니? 얼굴 반쪽이 됐어. 이렇게 막 챙겨주는 척 걱정해주는 모드로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뭔가 화장품을 바꿨던가 아니면 미용실을 다녀왔다, 그런 기대감을 머금은 상황에서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너 오늘따라 피곤해 보인다, 왜 이렇게 초췌하냐, 이러면 이제 또 헛돈 썼네, 뭐 대답을 뭐 그따위로밖에 못하냐느니 이제 또 한 며칠 이제 시달리는 거야. 하여간 어렵습니다. 아우 이러니 내가 전 여친한테 집 앞에서 차로 치였지. 자, 어쨌든 그 와중에 노동절 휴일로 이제 미국은 토일 월 이렇게 이제 3일간 쉬는 과정에서도 월가에서는 슬슬 다시 AI 테마에 시동을 걸려는 움직임인데요. 사실 연준 금리 인하가 원래 작년부터 계속 이제 유력한 시나리오로, 완전히 유력한 것조차 아니야,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했어. 그게 바로 올해 6월 금리 인하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미뤄져서 이제 9월로 3개월 늘어지는 동안에 뉴욕 증시에서 제일 먼저 양털 깎기를 당했던 게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테마주들하고 반도체주들이었어. 뭐 그렇다고 엔비디아를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게, 거기가 양털 깎이면 우리는 양털 뽑기, 양털 왁싱을 당했지. 완전 모근 제거까지 당할 뻔했어. 하여튼 근데 원래 시나리오 되려면 연준이 6월 금리 인하 시작해가지고 7월에는 이제 휴가철 한창이니까 건너뛰고 9월 FOMC에서 또 추가 금리 인하해서 하여튼 9월에는 총 0.5%포인트 금리가 내려가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게 3개월씩 밀리면서 연준 금리 인하 폭도 이제 9월 FOMC 돼봤자 0.25%,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에 절반만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그러면은 AI 테마도 엔비디아 주가도 다시 그 지난 하락분의 절반 정도는 만회를 해놔야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는 전고점이 140달러였다가 지금 119달러니까 한 128, 9 혹은 130달러까지는 일단 반등을 해야 이게 연준 금리 인하 스케줄 늦춰진 거에 대해서 제대로
프라이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테크 전문 운용사 IO 펀드에서는 블룸버그 노동절 특집 방송에서 엔비디아 시총이 장기적으로 10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금 10조 달러면은 일본하고 독일 GDP 다 합친 것만 한데. 하여튼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 시총 3조인데 이거에 3.3배 성장을 할 건데, 여기 보시는 베스 킨디그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실적 우려는 이제 해소됐고 블랙웰 설계 결함 이것도 젠슨 황이 직접 수율 문제 개선으로 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엔비디아 투자자들은 야 이제 악재 해소다라고 다시 이제 매수로 올라타서 이걸 들어 올리기에는 지금 연준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그 카말라 해리스의 미실현 이익 과세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신경 쓸 때가 너무 많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심란한 상황이지만 곧 이 블랙웰이라고 하는 새로운 AI 칩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젠슨 황의 주장을 이제 월가에서 엔비디아 내년 실적 전망치 상향으로 적용할 경우 엔비디아는 결국 시총이 현재에서 3.3배 커진 10조 달러가 될 걸로.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 금리 인하가 늦어진 만큼 엔비디아 주가도 조정을 받은 게 다시 원상 복구는 물론이고 본격 반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뭐 다시 얘기하면 뭐 눌림목이다. 근데 또 이게 엄마가 저기 치과 데려가기 전에 사주는 사라다 빵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실적 발표 3일 전부터 제가 당일 새벽까지 거의 생중계 하다시피 전해드린 마블 테크놀로지, 여기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프로세서 부품까지 생산하는데, 이번에 호실적 공개하면서 AI, 즉 데이터 센터 매출이 효자 노릇했다고 이제 자화자찬을 했죠. 근데 오늘 드디어 월가에서도 이 마블 테크놀로지에서 마비어천가가 시작됐습니다. JP모간이 먼저 마블 테크놀로지 납품사가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구글 모여서 알파벳 이런 데고, 특히 AI 프로세서 부품을 납품한다. 그래서 마블 테크놀로지의 올해 AI 사업부, 이게 ASIC, ASIC인데 여기 매출 전망을 기존 5억 달러에서 이번에 5억 7,500만 달러 이상 6억 달러 이하 이 구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그래서 마블 테크놀로지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90달러로 고랬습니다. 지금 주가 70달러 정도니까 한 20% 정도 업사이드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버코어 증권도 역시 마비어천가에 동참해가지고 여기 그 앞에 말씀드린 ASIC, ASIC랑 일렉트로 옵틱스 두 사업부가 공통으로 AI 수혜를 누릴 것으로, 특히 기업용 클라우드를 비롯한 고마진 비즈니스 분야가 약 2년간의 재고 조정을 거치고 이제 본격 성장 가속화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의 목표가 기존 91달러를 이번에 98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클레이즈에서도 역시 이 마블 테크놀로지에서 인공지능 제품들의 본격 출시. 이제는 기업용 뭐 클라우드 뭐 이런 데서만 매출이 나는 게 아니라 직접 소비자들, 그러니까 B2C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덕트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백업 역할을 할 데이터 센터 분야가 동반 성장하면서 이 마블 테크놀로지 실적 성장세도 가팔라질 것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 목표가를 여기는 기존 80달러에서 이번에 85달러로 조금 짜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향했습니다. 자, 지난 8월 초에 외국계 리포트에서 한미반도체 후발주자로 테크윙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이제 댓글에 테크윙 너무 많이 떨어졌다. 오늘도 이제 심지어 4만원도 지금 깨졌는데, 주가 보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긴 한데, 이것도 결국 이제 어제 말씀드린 우리 K증시의 3중고, 즉, 추석 환율, 이제 환율의 연준 금리 인하 불확실성 포함하고, 그 다음이 금투세랑 밸류업. 요 3중고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일단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지금 떨줍 찬스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이고 연말까지 뭐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뭐 전형적인 미국 증시 대목철 산타랠리까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올해 연준 금리 인하 시작하는 원년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엔비디아를 제껴놓고 어디서 도대체 수익을 내겠습니까? 자, 일단 미국의 경우는 최근 나스닥은 상승률이 약간 힘이 빠지고 대신에 다우지수, 그러니까 30개 그 구성 종목 중에서 에너지랑 소비재 비중이 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IT 비중은 조금 적은 이 다우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로 이제 치고 나갔는데, 이번 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 브로드컴 실적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우리 K증시하고 동조화 비율이 제일 높은 나스닥이 선두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AI랑 반도체주들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브로드컴 실적,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객관적인 수치가 잘 나오든 실망이든 그건 중요치가 않고, 이걸 과연 월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느냐, 이게 완전 복불복인데,
또 근데 엔비디아처럼 기대치가 높았던 게 도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반대로 야 브로드컴이 언제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걔네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걔네가 AI를 하면 몇 푼이나 거기서 버냐, 그냥 컨센서스보다만 좋으면 실적 호조를 쳐준다, 이렇게 관대한 반응으로 나오면 이게 또 진짜 랜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빡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브로드컴 실적이 적당히 잘 나왔어. 그래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한 7, 8%막 급등 나오면서 반응이 뜨거워. 그래서 바로 우리 금요일 개장과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윙 막 치고 올라갔어. 근데 바로 그날 밤에, 금요일 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역시 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팍 줄어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마감하고 이거 뭐 장 다 끝났는데 대응도 못하고 하다가 뉴욕 증시 토요일 새벽에 급락 마감하고 우리는 진짜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월요일장에 그대로 이거 그냥 물린 채로 쳐맞는 거. 이게 지금 말하다 보니까 거의 그 영화 데스티네이션급으로 정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 들어서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K증시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입니다. 월가에서 특히 빅테크들 실적 관련해서 항상 걔네는 장 마감 후에 우리 새벽에 실적 발표하는데, 그래서 우리 K증시 리액션이 거기서 좋았다가 밤에 가서 오히려 이게 뒤집어지면서 후드려 맞는 경우. 하여튼 그럼에도 이번에 브로드컴이 AI 테마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만 줄 수 있다면 뭐 브로드컴의 역할은 충분히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관한 시간. 자,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기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정부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오전에 이 발표 나자마자 K증시 호텔 레저 업종 급등 나왔고요. 또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전력 설비, 전자 결제, 흑연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위안이 되는 해외 소식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현금 확보 수요 때문에 항상 뭐 설에도 그렇지만 이 추석에도 어쨌든 명절 전에는 K증시가 부진했다는 걸 감안해서 지금 9월 증시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CME 그룹에서는 원래 미국도 9월과 10월이 증시 역사상 가장 부진한 시기라는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S&P 500 지수 역대 9월 하락 확률이 55%로 절반이 넘고요. 특히 올해 미국 증시의 경우처럼 상반기에 성적이 좋았던 시기에는 지금 이제 가을에 차익 실현을 못하면은 10월 말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연말 랠리에 더 이상 투입할 현금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월가 선수들도 이런 정말 그 주식 비중 이빠에 들어있는 무거운 포트폴리오를 계속 들고 가야 된다는 피로감이 느껴질만 하다. 그래서 이제 9월, 10월에는 차익 실현하고 현금 챙기는 시즌이다, 이런 설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상반기에 오른 것도 없는데 뭔 피로감은 지금 거의 미국보다 더 큰데. 자, 이번에는 K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해외 소식도 준비했는데요. 유럽의 EV 헤븐이라고 불리는 우리말로 전기차 천국, 이 노르웨이에서 8월 신차 등록 대수의 94.3%가 전기차로 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에 등록된 새 차 100대 중에 95대가 전기차고 일반 개솔린 뭐 하여튼 다 포함해가지고 그건 5대밖에 안 됐다는 거야. 아시다시피 노르웨이도 나름 이제 자원 부국이어가지고 원유 가스 이제 순 수출국인데, 그럼에도 이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그 어떤 유럽 연합 회원국들보다도 적극적인데, 사실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그 석유, 그러니까 탄소 중립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지만 사실은 이 노르웨이를 따라했다는 그런 또 후문도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정말 그 추운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도 이게 풀로 안 나올 텐데
신차의 94.3% 비율이면은 진짜 저기 그 오지에 살거나 숲속에 사는, 그래서 아예 그냥 전기가 집에도 안 들어오는 그런 데 사는 사람 빼고는 진짜 거의 100% 신차는 다 전기차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연합 그 EU 전체에서는 여전히 신차 중에 전기차 비중이 10% 초반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이제 80%는 휘발유가 한 30%, 하이브리드가 또 비슷한 한 30%, 그 다음에 디젤도 여전히 10% 후반대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래서 이 유럽연합 그 35년, 이것도 원래 2030년에도 5년 늦춰져서 2035년인데, 그때 전기차 100% 전환 목표 이거 달성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딱 10년 남았는데. 근데 야, 저도 이번에 나름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노르웨이는 진짜 보조금에다가 세금 감면 같은 인센티브로 막 잡아돌리니까 이게 통하긴 통하네,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히 봤더니 노르웨이는 원래 자동차 자체에 환경 관련된 세금을 엄청 많이 부과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전기차는 싹 빼버리고 오히려 보조금을 주니까 효과가 2배로 큰 거죠. 또 거기다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랑 이런 거는 뭐 우리도 다 하고 있는데, 여기 노르웨이 일부 도시에서는 심지어 전기차는 버스 전용 차선도 같이 탈 수 있게 조례를 제정했대. 이거는 진짜 큰 거죠. 하여튼 그래서 노르웨이 전기차 시장 브랜드별로 이렇게 보면 역시 테슬라가 그 중에서 이제 모델 Y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 이제 도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우리 현대 코나도 여기 들어있고요. 그 밑에 MG는 뭐지? MG 새마을금 건가? 해서 여기 보니까 그 영국 MG 로버 그룹, 지금 이제 중국 상하이 모터스가 인수한 여기네요. 자, 하여튼 이제 테슬라가 노르웨이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그 노루를 죄송해요. 압도적이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마침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또 자기 트위터에다가 어그로를 끈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카말라 해리스를 빨갱이로, 진짜 여기 커뮤니스트라고, 공산주의에다가 딕테이터, 독재자라고 이마에 소련 휘장까지 갖다 박아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도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발단이 뭐였냐면은, 먼저 카말라 해리스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트럼프는 당선 첫날 바로 독재자로 돌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일종의 패러디를 한 거고, 야, 트럼프가 독재자면 너는 공산주의 독재자다, 한술 더 뜬다, 이렇게 거의 말꼬리 잡고 거기다 추가 하나까지 보태는 그런 초등학생 놀이 수준으로 사진을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글쎄요, 이거는 그 해리스 캠프에서 지금 추진한다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 25% 과세, 이게 정말 도입되면 일론 머스크 당연히 제일 먼저 쳐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일론 머스크가 내각에 참여한다는 뭐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같이 동반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글쎄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먼저 어제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특집으로 이제 제가 라이브 전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다음 타자가 반드시 여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대차. 이름은 현대차인데 전혀 현대적이지 않은 어떤 경영 전략, 구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LG는 계열사 지분 확대로 대충 이제 퉁치려는 것 같고, 이제 현대차야말로 진짜 현대적이지 않은 순환 출자의 그 족벌 경영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진짜 밸류업 계획을 야심차게 내놔야 다른 대기업들도 그 레벨에 맞춰서 따라간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현대차에 대해서 먼저 노무라 증권이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현대차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니네가 계속해서 이것도 뭐 일종의 전통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순환 출자 족벌 경영 계속 하려면 그만큼 주주들한테 보상을 내놔라, 뭐 돈 내놓으라는 소리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노무라 증권은 투자자들이 그 무엇보다 현대차 밸류업을 좀 기다리는 이유가, 작년 올해 배당률 25%보다 개선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투자자들이 인정할 것 같고, 또 노무라 증권은 4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에다가 내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35% 이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대차는 이번에야말로 자사주 매입에 그치지 말고 이걸 매입 후 소각까지 갈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된다. 또한 지금 이제 전기차 캐즘 구간을 기회로 활용해서 전기차가 그 정의선 회장이 직접 말한 대로 차세대 현대차의 이제 그 전략 승부처로 가려면 2030년까지는 배터리를 내재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다 저렴한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성공해서 원가 절감에 나설 것으로 노무라 증권이 기대를 합니다. 그 결과로 뽑아낸 현대차 목표가 36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 좀 세네. 그 다음에 이제 모간 스탠리도 현대차 리포트를 내놨는데, 최근 현대차 그룹이 CEO 인베스트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향후 3년간 11에서 12% ROE, 이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보고, 또 자동차에 관해서는 정말 그 못 만드는 차종이 없는 현대차,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가 최근 시장 점유율이 성큼성큼 이제 올라가는 데 대해서 북미 지역에서 외산차 중 현대차 수혜가 제일 클 것으로 모건 스탠리가 기대한대요. 대신에 현대차가 EV, 즉 순수 전기차 출하 목표는 하향을 했는데, 단기로는 2026년 94만 대 목표를 2027년 84만 1000대로 내렸지만, 대신에 2030년까지 200만 대 전기차 출하량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 현대차는 2030년까지 21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현대차 목표가 31만 원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사실 외국계에서 계속 이 밸류업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HSBC가 삼성물산에 대해서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이 2018년 1조 원에서 현재 2조 원 수준으로 한 6년 만에 2배 증가를 했다. 뭐 오늘도 일단 삼성물산 앞에 말씀드린 지주사 그리고 밸류업 그 기대주로 이제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주 가치 제고에도 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이제 삼성물산이 수소, 태양광, 그 SMR 있죠,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바이오 부문에서의 성장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HSBC는 삼성물산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 3.2%, 내년 4%, 내후년 3.9% 각각 올려치기, 상향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주주들한테 더 많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 목표가를 기존 18만 5천 원에서 이번에 20만 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그다음 이제 UBS에서 코리아 테크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KIT 종목들 완전히 그냥 총정리 전과로다가 분석을 쏟아냈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친절하게 업사이드 포텐셜, 그러니까 우리말로 상승 여력까지 표시를 해놨는데, 먼저 매수 종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진테크, 삼성전기, 파트론, 워닝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SFA까지, 그리고 LG이노텍까지 추가로 매수 의견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목표가 11만 6천 원, 상승률은 56%, SK하이닉스 목표가 25만 2천 원, 상승률 48%, 유진테크 목표가 5만 6천 원, 상승률 23%, 삼성전기 목표가 20만 원의 상승률 42%, 파트론 목표가 만 원의 상승 여력 30%, 원익 머티리얼즈 목표가 4만 7천 원의 상승 여력이 70%, 솔브레인 목표가 37만 6천 원의 상승 여력이 65%, 한솔 케미칼 목표가 25만 원의 상승 여력이 여기 80% 넘는다. 그 다음에 SFA 목표가 3만 5천 원의 상승 여력 40%, 마지막 LG이노텍 목표가 39만 원, 상승 여력이 4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UBS의 코리아테크 중립 종목은 LG전자하고 원익 IPS. 먼저 LG전자는 목표가 12만 원의 상승 여력이 20%, 원익 IPS는 목표가 3만 8천 원의 상승 여력 13%.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코리아테크에서 매도 의견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9,500원에 상승 여력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더 미친 거죠, 지금.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이제 드디어 수요일. 와, 벌써 이번 주 중간, 그리고 이제 9월도 이제 4일인데요. 마침 내일이 지식재산의 날이라서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이 정부 주최로 열리는데, 지금 이제 딥페이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보안 테마가 또 주목을 받기가 좋죠. 그리고 내일 이제 보도자료 나올 게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린다, 이게 제목인데, 제목에 있는 청정수소, 이게 증시 테마고, 또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폐배터리 화재 감지 운반 보관 키트 현장 시연회. 요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와 그림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추석 앞두고 정부에서 나올 게 동물병원 진료비 더 쉽게 알아보세요. 요거는 이제 명절 연휴 때는 꼭 그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동물 복지 관련해서 의료비는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내일 AI 헬스케어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잡혀 있는데, 그 K바이오 기업 중에서 신약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테마주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제지표는 2분기 국민소득 GDP죠.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포스코 퓨처엠이 1조 7천억을 투자해서 포항에 전구체 공장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한 공시기한. 그 다음에 이제 한샘의 프롭테크 건자재 기업 인수에 대한 재공시. 그 다음에 또 LG화학도 내일 자기네 나프타 분해시설 NCC 물적 분할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입니다.
진짜 또 왜 굿이 들어가는 회사를 걸러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NCC 나프타 분해 시설을 물적 분할시킨다고? 이러다가 옷장에 좀냐까지 물적 분할하겠어 아주 그냥. 어쨌든 내일 수요일에 HLB 파나진이 12전환으로 20만 주,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이 역시 12전환으로 100만 주 각각 신주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수요일 밤 미국 증시 실적 발표가 그 미국의 다이소라고 하는 달러트리, 그리고 그 스팸 제조사, 명절 때 이제 그 내가 좋은 직장 다니는지 아닌지 어떤 판가름이 되는 명절 선물의 아이템, 그 스팸 만드는 호멜 푸드, 이렇게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밤에 연준 베이지북도 공개되는데, 하여간 요거 나오면 무조건 2주 뒤에 FMC 열리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마침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FMC 개막이라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인 이직, 일명 졸지 보고서 7월분도 미국에서 나오는데, 뭐 마침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고용지표 나오니까 당연히 이것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수요일 날 미국에서 7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 나오는데, 뭐 이미 현대차 기아는 미국 7월 자동차 판매 사상 최대 판매고 찍었다고 이제 먼저 발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내일은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8월분이 또 공개가 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 막 보따리 풀려고 하고 있는데 지표가 잘 나오면 또 찬물 끼얹는다고 증시에선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내일 그 해외 일정 또 하나가 대만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이 열리는데, 여기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 TSMC CEO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황 참석 여부는 아직 이제 미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내일 모간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리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클래시스가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